4시간 동안 모모한 도둑? 지난 6월 서울 이태원에서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사장님은 출근을 해서 금고를 딱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매장에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했는데요. 이건 또 뭔 상황입니까? 왜요? 뭔데? 누군데? 비가 추적 내리던 새벽. 매장에 당당하게 침입한 한 남자. 그리고 매장에 들어선 도둑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빵! 머핀이었습니다. 자, 머핀을 하나 먹고 입맛에 맞았는지 몇 개를 더 집어가지고요. 매장 밖에서 편안히 먹어 아주 순삭을 해버립니다. 이게 사실 금품을 훔치러 들어왔는데 빵이 목적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장발장은 아니었어요. 네. 배가 고팠나? 근데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었나? 그랬던 거죠. 너무 맛있다고 그걸 가져가? CCTV가 뻔히 보고 있는데 네네. 너무 얼굴 다 공개하고 말이죠. 네. 자, 그러더니요. 그렇게 갔냐? 아닙니다. 그러더니만 다시 매장에 또 침입을 했던 도둑. 다시 들어와서 이제 진짜 금고를 털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의 다음 타겟은요. 쇼케이스 안에 있는 케이크였습니다. 이게 뭐야? 양손에 아주 그냥 그득그득. 되게 많이 들고 나간다. 네. 그렇게 장장 4시간 동안 정신줄 놓고 먹고 난 뒤 그제야 금고에 있던 현금 30여만 원을 훔쳐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 집 가서 빵을 먹어보고 싶네. 빵이 얼마나 맛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네. 다시 훔치러 그걸 훔치러 들어간 거죠.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 한편 이 우픈 상황을 CCTV로 모두 목격한 아주 쿨한 베이커리 주인은 황당하지만 도둑이 빵을 너무 열심히 먹어줘서 감사하네요. 라며 CCTV 영상 편집본을 공개했습니다. 도둑이 훔쳐먹은 빵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집 주인은 SNS에 도둑이 먹은 빵 종류를 추려서 도둑의 픽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아 진짜? 정말 대인배스러운 반응이네요. 아 저기 글도 봐 마지막에 추정이야 추정. 정확히 모르니까 추정. 왜냐 어두우니까 초콜릿 케이크는 어두우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추정입니다. 아 그래서 그 도둑은 어떻게 했어요? 잡히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사건 발생 5일 만에 먹방을 찍은 도둑, 결국 B 씨는 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그만 가게 털이를 하게 된 거였다고 합니다. 도둑질하러 갔다가 우프게도 4시간 동안 먹방을 했던 도둑. 앞으로 빵 볼 때마다 반성하세요.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16일을 공개합니다. 일 인 방송으로 억대 연봉을 찍은 사람들, 연예인과 일반인 사이라는 일명 연반인이 화제를 모으면서 1인 방송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런 도를 넘은 방송까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5년 미국 플로리다주 23살 여성 휘트니 벨은 실시간 방송 앱으로 심야 드라이빙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벨의 방송은 단순 드라이빙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I'm driving home drunk. 어메야. 정신이 나간 겁니다. 정말 살인 미수예요. 그럼요. Let's see if I can. 57 people. 정말 충격적이죠. 아 사고라도 나면 그래, 어떡해. 사고 나서 누구 다치게라도 하면 어떡해요. 몇 시간 전 벨은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면서 실시간 방송 앱으로 음주 현장을 공개했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술 기운이 잔뜩 오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On back road. 하지만 촬영 중이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정도로 벨은 이미 만취 상태. 아니 저게 뭐가 당당해가지고 저거 방송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뭐 관심 받고 싶어도 할 게 따로 있지. 이 끔찍한 상황을 본 시청자들도 당장 운전을 멈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벨은 위험한 질주를 계속했고요. 급기야 도로에 세워진 표지판을 들이받은 벨. 아유! 사람 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진짜. 그나마 다행이죠. 사람한 쳐서 천만다행이다. 절대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앞바퀴에 펑크까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고요. 결국 보다 못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I just saw a girl on Periscope driving drunk. She doesn't know where she is. 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황급히 벨의 방송을 찾아보고 그녀의 위치를 파악해 추적했고요. 벨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결국 현장에서 바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자신의 음주운전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던 여성. 음주운전은 일탈이 아닌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 범인도 사람들의 관심에 목마른 일명 관종 범죄자입니다. 2015년 1월 미국 몬태나주 24살의 남성 레비 찰스 리어도는 거리에서 행인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든 수표를 서명 위조해 사용한 아주 간 큰 도둑이었죠. 결국 절도범 리어돈에 대해 수배령을 내린 경찰. 하지만 몇 달째 리어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결국 몬태나주의 캐스케이드 카운티의 범죄 수사팀이 운영하는 SNS에 리어돈의 수배 전단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사람 리어돈 아니야? 리어돈 찾았습니다. 아니 SNS만 보고 저렇게 찾아줘요? 이게 막 제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찾은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죠? 경찰이 리어돈을 찾게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리어돈 자신이었습니다. 왜? 자수한 건가요? 이렇게 좁혀 적으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경찰의 눈을 피해 은신해 있던 리어돈은 SNS를 하다가 자신의 수배글에서 버그샷을 발견했어요. 내 사진이네? 야, 역시 이렇게 찍어도 인물이 사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무심코 자신의 수배 전단 게시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겁니다. 진짜. 가끔 옛날에 우리 막 파도 타기 하다가 100번째 뭐 미니홈피의 100번째 입장에 내가 당첨되는 경우가 있잖아. 맞아. 몰래 들어갔는데. 몰래 전 여친 거에다 들어갔는데 네. 당첨되셨습니다. 그때 진짜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아니, 사이좋은 월드. 경험담인데요. 이거 뭐 한두 번씩 다 해보잖아요. 그래요? 이 자기애가 무척이나 강했던 절도범 리어도는 뒤늦게 자신이 실수한 걸 알고 좋아요를 취소했지만 낙장불입. 이미 경찰이 수배자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역추적해서 결국 체포했다고 합니다. 본인 위치까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누르는 위치 게. 바로 뜨죠. 진짜 어이없다. 한편 이 황당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요. 감옥에서 이불킥할 실수했네. 리어돈이 SNS는 인생이 낭비라는 걸 증명했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도둑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후 법정에선 리어돈은요. 전 세계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해 난감하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내 리어도는 좋아요를 누른 거를 후회할 일이 아니라 저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걸 후회해야죠. 당연하죠. 그건 뭐 사필 기정이긴 한데 네. 잘 잡기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왜 그걸 누르는지. 사람 순간 심리가. 좋았던 거지. 손가락 하나를 까딱 실수해서 체포된 범죄자. 하지만 범죄는 실수가 아니죠. 꼭 뼈저린 반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범죄는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14위를 공개합니다. (2012년 12월) 어느 늦은 밤 브라질 고이아스주에 위치한 세레스 감옥. 죄수 라파엘은 같은 방 동료 재소자들과 함께 은밀히 무언가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밤 11시가 교도관들 교대 시간이니까 그때가 좋겠어. 서쪽 담장 밖 CCTV가 고장났다더군. 거기로 나가자.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야.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탈옥을 계획했던 재소자들. 교도관들의 교대 시간, 교도소 내부 구조, 도주 경로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요. 매일 밤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탈주로를 만들었습니다. 수용실 내 세면대 배수관으로 벽에 구멍을 뚫은 것이죠. 이게 뭐 수요신대 탈출인가요? 그렇죠. 완전 영화네. 만발의 준비를 마친 이들은 12월 5일 탈옥 D-Day가 되자 드디어 작전 시행. 첫 번째 동료가 먼저 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죄수 라파엘의 차례. 그런데 아우! 야, 이게 왜 이렇게 좁니? 이봐, 브로. 나 좀 꺼내줘. 브로. 요즘 타코를 그렇게 먹더니. 일단 나 먼저 간다. 탈옥을 위해 아주 만발의 준비를 다했는데 죄수 라파엘이 간과한 딱 한 가지. 바로 체중이었습니다. 와. 아팠겠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다, 이거. 야심차게 프리즌 브레이크를 꿈꿨지만 뱃살, 이 죽일 놈의 뱃살 때문에 결국 대실패. 그리고 다음날 새벽 구멍에 낀 죄수 라파엘이 괴로워하며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던 교도관들. 저기 왼쪽 분 진짜 웃고 있어. 웃고 있잖아. 그리고 왼쪽 분은 웃음을 참고 있고요. 오른쪽 분은 그냥 웃어버렸어요.
결국 소방관까지 출동해 벽을 부수고 나서야 구출이 됐는데요. 벽도 살살 부수라고 했을 거 아니야. 아, 살살 부숴, 살살. 정말 역대급 한심함입니다. 예, 저러려면 차라리 그 벽을 뚫지 말았어요. 죄 지으면 벽을 받아야 됩니다. 고통과 비웃음으로 끝난 현실판 프리즌 브레이크였습니다. 78만 뷰를 기록한 범죄자. 2015년 3월 아는 동생이 아침에 통화한 내용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너튜브에 업로드된 한 영상이 대한민국을 폭소케 했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78만 뷰를 기록하기까지 했죠. 수많은 누리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 오명균 수사관. 바로 보이스 피싱범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오명균 수사관. 보이스피싱을 하기에는 어설퍼도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직원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아,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여러 번 받았다. 여러 번 받으셨어요? 아, 또 이런 거 저분 잘 모르시면은 수사관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분명 여성이 경찰 또 지검에서 4번째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명균 수사관은 오직 마이웨이입니다. 정말 한 채 오차도 없이 매뉴얼대로 보이스피싱 길만 걸은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정해진 본인 대사만 치느라 네. 뭐라고 하는지 아예 듣질 않은 거예요. 애드립이 없는 거예요. 네. 전화 받는 여성분은 당황하지 않고 되레 대화를 유도합니다.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같이 웃죠. 예. 에라 모르겠다는 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믿겨요. 너무 웃겨서. 나 컬투쇼인 줄 알았어. 예, 진짜 라디오 사연 같아요. 예. 이 영상이 올라온 지 9개월 뒤인 2016년 1월 보이스피싱범 오명균 수사관이 체포됐습니다. 상대방의 웃음소리 듣고 무슨 기분이 들었어요?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뜻밖의 큰 웃음을 안겨줬던 보이스피싱범 오명균 수사관. 여러분, 언제 또 다른 오명균 수사관이 전화할지 모릅니다. 우리 보이스피싱 조심해요.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뭐뭐뭐 때문에 들통난 사기. 지난 7월 4일 중국 안의성 우후시의 공안에 걸려온 다급한 신고 전화. 제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자, 중년 여성 탕 씨가 자전거를 타다가 달리는 트럭과 사고가 나 아유, 공안에 신고를 한 거였죠. 위험해 세상에. 자,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히려 교통사고 피해자로 보이는 탕 씨를 체포한 공안대. 공안이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CCTV를 확인했는데 자, CCTV 속 광경은 황당 그 자체. 자전거를 끌고 가던 탕 씨가 갑자기 트럭 운전석을 두드려서 차를 세우더니 자기 자전거를 내팽개치고 트럭 앞바퀴 쪽으로 본인의 몸을 밀어넣은 다음 마치 본인의 집 안방처럼 아주 편안하게 몸을 누이는 모습이 담겨있던 겁니다. 그 주변에 행인들이 있는데 저러고 있는 거야? 자, 목격자가 3명이나 아니, 근데 저거 저기 보세요. 길 가던 사람들이 저거 뭔지 그리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발령이에요, 발령이. 장선 씨 긴장하세요. 교통사고의 전말. 자, 더 황당한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탕 씨와 트럭 기사는요, 원래 서로 알고 있었던 지인 사이였다. 뭐야? 자, 그런데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네. 최근 들어 사업상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은 탕 씨가 교통사고로 위장해 지인인 트럭 기사에게 보상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벌인 일인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탕 씨. 주변에 CCTV와 저렇게 목격차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1위 후보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죠. 모모에게 자해 공갈한 남성. 미션을 실패한 도둑의 최후. 자,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19 제1위 후보 먼저 공개합니다. 2017년 7월 안후이성 허페이에 위치한 바오허구의 한 주차장. 휴대전화를 만지며 주변을 힐끗힐끗 둘러보던 한 남자. 그런데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가자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가 그 자리에 벌렁 들어누웠습니다. 너무 똑같은데? 그렇습니다. 자해 공갈범이었죠.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위장해 돈을 뜯어내는 일명
펑츠 사기를 친 건데요. 아주 여유만만 나중네 뭐 이런 연기도 없고 머리 뒤로 깍지까지 끼고 거실 바닥처럼 누워 있었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0.1초 만에 벌떡 일어선 자해 공갈범은 저 멀쩡합니다.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 오는데 뭐야? 경찰차 아니야? 바보 아니야? 쟤 미쳤나 봐. 아니 왜 저랬어? 바로 가자. 아, 그냥 차만 봤나 보다. 정말 더 어이없는 건 남성이 자해 공갈을 한 장소가 바로 파출소 내 주차장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지.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저게? 코미디보다 더 웃긴 상황은 건물 외관의 CCTV를 통해 전부 녹화됐고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니 상식적으로 공안차를 어떻게 못 볼 수 있지? 바본가? 파출소 앞에서 와 진짜 간 큰 사기꾼이라며 다들 웃픈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미국 워싱턴주 밴쿠버. 노숙자인 40대 남성 라이 워드로는 돈을 훔치기 위해 한 건물에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건물 외부 쪽문을 통해 어느 방 안으로 침입하는 데까지는 성공.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워드로는 우선 휴대전화, 소형 가전 등을 훔친 뒤 아주 여유롭게 냉장고에 있던 맥주까지 마시며 여유를 제대로 부렸습니다. 도둑질 하러 가서 식사까지 하니까 아주 뭐 대범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자,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 나서 막 나가려고 했는데요. 이거 여기 어떻게 나가지? 워드로가 침입할 때 뚫었던 문이 고장나서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요. 주변을 살펴보자 아주 섬뜩한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온 사방에 피가 흥건하고 끔찍하게 난도질 당한 시신들. 그 주변에 놓인 칼, 톱 등 살해 도구들까지. 도둑은 아주 기절초풍 직전이었습니다. 뭐 연쇄살인범이 살던 데를 들어간 거야? 범인이 강도짓을 위해 침입한 곳은 바로 살해 현장이 아닌 방탈출 게임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출을 못하는구나. 자, 워드로가 들어간 그 방은요. 방탈출 게임방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다고 알려진 연쇄 살인마방. 얼마나 무서워. 남양 특집이야. 장소 잘못 잡았네. 하지만 범인은 미션을 실패하고 맙니다.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결국 살인마의 방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던 그는 이런 탈출 방법을 선택하고 맙니다. 셀프 신고. 그리고 마침내 미션 성공이 아니라 방탈출의 강제 성공. 하지만 그 길로 나오자마자 구치소 방에 또 감금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 우픈 사건이 전해지자 입소문이 나서 도둑이 미션 실패한 방을 체험하기 위해 손님들이 엄청 몰렸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반성 단단히 하시고 다음엔 그냥 돈 내고 즐기러 오세요.